지금 당장 신발장을 열어 평소에 가장 자주 신는 신발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밑창을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혹시 특정 부위만 심하게 닳아있거나 바닥이 너무 얇아서 손으로 눌렀을 때 푹푹 꺼지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최근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원인 모를 허리 통증과 무릎의 시큰거림, 그리고 걷고 난 후에 극심한 피로감은 바로 그 신발에서 시작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일 우리의 체중을 묵묵히 견뎌내는 신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에게 신발은 단순한 외출용 멋내기 아이템이 아닙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무릎 연골을 보호하며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건강 안전 장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걷는 즐거움을 되찾아드리고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훌쩍 늘려줄 보약보다 더 중요한 신발 고르는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동안 무심코 신었던 신발들이 내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도실 때나 가까운 공원으로 걷기 운동을 나가실 때 꼭 필요한 워킹화, 즉 걷기 전용 신발을 고르는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실 때 집에 있는 아무 운동화나 심지어는 등산화를 신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의 중앙, 그리고 발가락 끝까지 체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설계된 전용 워킹화를 신으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무조건 푹신푹신한 신발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발을 넣었을 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물렁물렁한 신발을 신으면 당장 발바닥은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래사장을 걸을 때를 상상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밭을 걸으면 중심을 잡기 위해 발목과 무릎, 심지어 종아리 근육까지 평소보다 수십 배의 힘을 쓰게 됩니다. 결국 너무 부드러운 쿠션은 관절 주변의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켜 걷고 난 뒤에 극심한 피로와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탄성이 느껴지면서도 발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쫀득한 느낌의 쿠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발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을 양손으로 잡고 구부려 보았을 때 앞코에서부터 대략 3분의 1 지점이 부드럽게 꺾이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 발가락이 꺾이는 바로 그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뻣뻣하면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억지로 늘어나게 되어 촉저근막염 같은 불청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닥의 미끄럼 방지 기능입니다. 비가 온 다음날 젖은 아스팔트나 가을철 젖은 낙엽이 깔린 흙길은 빙판길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낙상 사고는 시니어분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발 밑창에 고무 마찰력이 우수하게 설계된 이른바 접지력이 뛰어난 제품을 선택하셔서 돌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평소 허리가 약하시거나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등으로 만성적인 요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신발 선택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걸을 때 발바닥이 지면에 닿으면서 발생하는 충격이 다리를 타고 척추로 얼마나 전달되느냐가 통증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최악의 신발은 굽이 아예 없는 평평한 단화나 얇은 슬리본입니다. 밑창이 얇은 신발은 아스팔트 바닥에 딱딱한 충격을 걸러내지 못하고 척추로 고스란히 쏘아 올립니다. 그렇다고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을 신으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허리가 뒤로 과도하게 꺾이게 됩니다. 척추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고 편안한 굽의 높이는 대략 2에서 3cm 정도입니다. 이 정도 높이의 굽이 체중을 발바닥 전체로 고르게 분산시키고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치 서포트 기능, 즉 발바닥에 움푹 파인 아치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구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발바닥의 아치는 자동차의 서스펜션과 같아서 몸이 받는 충격을 스프링처럼 흡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이 아치가 점차 무너져
평발처럼 변하게 됩니다. 아치가 무너지면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고, 이는 연쇄적으로 무릎과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며 최종적으로는 허리 척추의 배열까지 무너뜨려 심각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신발 내부의 깔창이 발바닥의 아치 부분을 빈틈없이 메워주고 밀어 올려주는 튼튼한 구조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걸을 때 가장 먼저 땅에 부딪히는 발 뒤꿈치 부분에 충격 흡수 패드나 젤 소재가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신다면 허리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발이 자주 붓거나 무지의 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선택 기준입니다. 우리의 발도 나이와 함께 나이테를 그립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체중을 지탱하느라 발의 뼈마디가 조금씩 벌어지고 발볼은 넓어지며 발등은 높아지는 변화를 겪습니다. 게다가 혈액순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무리해서 걸어도 저녁이면 발이 퉁퉁 붓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무지의 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신발에 발이 닿기만 해도 불에 데인 것처럼 찌릿한 통증을 느끼시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발 모양을 억지로 교정하려 하거나 디자인만 보고 뾰족하고 딱딱한 신발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발 앞쪽 공간이 넓고 둥글게 디자인된 이른바 와이드핏 형태의 신발을 찾으셔야 합니다. 신발 안에서 5발가락이 피아노를 치듯 자유롭게 꼼지락거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재 선택도 매우 중요한데, 길들여지지 않은 뻣뻣한 가죽 소재보다는 신축성이 뛰어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메쉬 소재나 니트 소재로 짠 신발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런 소재들은 붓기가 심해지거나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맞춰 부드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압박감을 최소화해주고 통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통기성이 좋아 땀이 차지 않으니 무좀이나 발냄새 같은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시니어분들이 신발을 고르실 때 공통적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본 조건 2가지를 한꺼번에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신발의 무게입니다. 무거운 신발은 그 자체로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를 한 번씩 들어 올릴 때마다 허벅지와 종아리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되어 몇십 분 걷지 않아도 금세 지치게 만들고, 다리가 무거워지면 자연스럽게 발을 질질 끌게 되어 돌불이나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는 낙상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들어보셨을 때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경량화된 신발을 선택하셔야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고 벗기 편한 구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멋을 내느라 긴 신발끈을 꽉 조여 묶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허리를 깊숙이 굽혀 끈을 묶는 동작 자체가 허리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을 겪는 분들에게는 아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게 끈을 묶고 풀 필요 없이 다이얼을 가볍게 돌려 철사를 조이는 보아 시스템이 장착된 신발이나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 방식의 신발을 고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은 구두 추억 없이도 선 상태에서 발만 쑥 밀어 넣으면 뒤꿈치가 구겨지지 않고 부드럽게 신어지는 튼튼한 슬립온 구조의 신발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신발을 신고 벗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걷기 운동의 첫 단추를 기분 좋게 꿰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들으시고 매장에 직접 신발을 사러 가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황금 같은 구매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발을 사러 가실 때는 오전을 피하시고 하루 중 발의 부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쏙 들어가던 신발이 저녁만 되면 발을 옥죄어 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가장 부어있을 때의 발 크기에 맞춰서 신발을 구매하셔야 하루 종일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 가실 때는 평소 운동할 때 즐겨 신는 두툼한 양말을 챙겨가서 직접 신고 신발을 신어보십시오. 신발을 신고 일어서서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가장 긴 발가락 끝부분과 신발 앙코 사이에 대략 1cm 정도의 넉넉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리막길을 걷거나 발이 앞으로 쏠릴 때
발톱이 신발 앞쪽에 부딪혀 멍이 들거나 빠지는 끔찍한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신발 고르는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습니까? 낡고 밑창이 다른 신발에 대한 미련은 오늘부로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지탱하는 주춧돌을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은 좋은 신발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당장 집 근처 매장에 들르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에 딱 맞는 든든하고 편안한 신발을 한 켤레 장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 신발을 신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걸어보십시오. 아마 어제와는 전혀 다른 활기차고 통증 없는 상쾌한 세상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두 다리와 매일매일 이어질 건강하고 행복한 발걸음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라디오 팟캐스트 인생은 60부터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